네,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뜻 그리고 등차 수열의 대칭성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얘들아 약간 등차 수열의 본론이야 일반항과 합에 대한 형태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한번 넣을게요. 일반항에 관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지만 얘들아 등차 수열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서 뒤로 n-1칸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얘들아 이 수열에서 변수는 누군가면 n이야. 그러니까 n이 얘들아 1, 2, 3, 4 변하는 거잖아. 그 쌤이 얘들아 이거를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다시 쓰면요 일반항 a에는요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얘들아 이걸 안 중요해. 여튼 우리가 제일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거야. 되겠죠? 다시 뭐라고 해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됐죠? 그 다음 지금 보면 알겠지만 n 앞에 오는 요 개수가 공차인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 우리가 이제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야. n의 개수가 뭐예요? 공차야. n 대신에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튀어나와야 돼. 그래요? 그럼 봐봐라. 쌤이 오늘 제일 처음 예를 들었던 등차 수열 2, 5, 8, 11, 14 이러한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래. 네, 일반항 A는 어떻게 돼요? n에 관한 1차식이야. 됐지? 그 다음 n 앞에 오는 개수가 뭐였어? 공차였지? 공차 얼마? 3이죠?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희선아 요거 n 대신에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넣으면 3 나오지? 근데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겠어? 우리가 사실 그 고등수학 상편에 도형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꽤나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요? 됐지? 그럼 이제 몇 개 한번 연습해보자. 봐. 1, 3, 5, 7, 9 소위 말하는 홀수죠? 됐지? 그럼 이제 홀수의 일반항은요 n에 관한 1차식이지. 공차 얼마야? 2. 됐죠? 그 다음 n 대신에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4, 8, 12, 16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 있어. 일반항 A는 n에 관한 1차식 공차 얼마? 4. 그 다음 n 대신에 1 넣으니까 4 나왔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니까 봐라.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항과 맞춰주기 위한 숫자들이야. 그러니까 안 중요해.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예요? n에 관한 1차식이란 인지가 훨씬 중요하고 n 앞에 오는 요 개수가 등차 수열의 공차를 의미한다는 게 훨씬 중요한 인식인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쌤이랑 같이 거꾸로 한번 읽어보자. 만약에 얘들아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 됐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 얼마야? 3이에요. 첫째 항은요? 1입니다. 그래서 요 수열은요 1, 4, 7, 10, 13, 16 요렇게 나가는 수열이군요 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지? 그럼 희선아 물어볼게요. 희선아 일반항 2n이 5-2n이야.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에요. 됐지? 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희선아 공차 얼마? -2 맞죠? 항상 요 n 앞에 오는 요 개수가 공차인 거야. 첫째 항이 3인 거죠. 그럼 이 수열은요 3, 1, -1, -3, -5, -7 요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인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 재민아 어떤 수열의 일반항 A는요 6n-1 나왔어. 무슨 수열? 등차. 공차 얼마? 6. 첫 번째 항은요 5 맞죠? 이 수열은요 5, 11, 17, 23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열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결국에 결론 지으면은 얘들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치? n 앞에 오는 요 개수가 언제나 공차를 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n 대신에 1을 넣으면 첫 번째항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써줘도 돼. 어차피 이 숫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을 맞추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봤고요. 자, 이제 또 얘들아 중요한 하나를 얘기를 좀 해보자. SN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얘들아, 요 SN의 기호의 뜻은 뭔가 하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기호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라. S3이 뭘까? 1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S7은 뭐예요? 1항부터 7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야. S의 24는 뭡니까? 1항부터 24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S1은 뭘까? 1항부터 1항까지 합이지. 그래서 이제 S1이에요. A1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서메이션 합의 기호에 대해서 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수학에서 이제 S라고 쓴 것은 다 합의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서메이션 약자니까. 그렇죠? 알았지?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쌤이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클레임을 걸었던 게 뭐였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간격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들아, SN 또한 등간격이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등차는 뭐였어? 간격이 공차야. 그러니까 공차를 더하면 뒤로 진행이 되고 공차를 빼면 앞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지. 지금부터 조금 집중하세요. 봐라. S5가 있어. 무슨 말이야? 1항부터 5항까지 합이지. 그럼 쌤이요,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돼? 봐라. 1항부터 5항까지 합에다가 6항, 7항, 8항을 더했어. 몇 항이야?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봐라. 요 SN의 칸은 뭔가 하면 A인 거야. 그렇지? 그럼 희선아 봐봐. 쌤이 S8에서 8번째 항을 빼고 7번째 항을 빼볼게. 그럼 봐봐. 1부터 8까지 합에서 8과 7을 드러낸 거야. 어떻게 돼요? S6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관계가 빨라야 돼. 하나 해볼까? 얘들아. 쌤이 15에서 S10을 빼볼게. 무슨 말이야? 1부터 15에서 1부터 10까지 드러냈어. 뭐라마? A의 11, A의 12, A의 13, A의 14, A의 15 이렇게 남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봐봐. 잘 매칭시켜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게 얘는 뭔가 하면요. 이런 말이야. 등차 수열에서 5번째 항에서 뒤로 3칸을 더하면 8번째 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간격은 D인 거야, D. 근데 SN의 간격은 A인 거예요. 이 말과 매칭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말을 좀 봐봐요. 또 A8에서 2D를 빼니까 A의 6이 나옵니다. 이 말 같은 말이라고요. 얘는요, 얘들아, 이제 15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빼주니까 5칸 남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보자. 알았지? 다시 해라. S4가 있어. 무슨 말이야? 1부터 4까지의 합인 거야. 쌤 여기다가 A의 5, A의 6, A의 7, A의 8, A의 9, A의 10까지를 더했습니다. 얼마요? S10인 거야. 그치? 그거 아니라 1항부터 4항까지 합에다가 5, 6, 7, 8, 9, 10을 더하니까 1부터 10까지니까요. 이선 오케이? 됐죠? 봐봐, 얘들아, 또 마찬가지. S12에서 쌤이 A의 12, A의 11을 뺄게. 그러면 1부터 12까지 해서 12번째 항과 11번째 항을 도려낸 거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제 SN이 만약에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로 나와 있어. 그때 구하라는 게 아니라 A의 10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요?
10번째 항은요. 1항부터 10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9항까지 빼주면 되겠죠. 맞지? 1부터 10까지 해서 1부터 9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제 얘들아 여기다가 10을 집어넣는 거. 얼마야? 11분의 9에서 9를 집어넣는 거. 10분의 8을 빼는 이 녀석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니들 봐봐. 이제 교과서 나오는 게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말이 이해되라. 봐, 1부터 n까지 합해서 1부터 n-까지를 빼. 그럼 남는 게 뭐예요? n번째 항이잖아. 지금 당장 이건 안 중요해요. 알았지? 하여튼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되죠? 무슨 말인지? 요걸 우리가 합과 일반항 관계라 부르는데 요 이해를 쌤은 또 간격으로 설명을 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요런 얘기를 이용해서 옛날에 나왔던 수능에 어려운 문제 하나 써볼게, 쌤이. 쌤 기억에 이 문제가 2010년 수능에 문과 수능에서 30번 문제였습니다. 기억이 좀 감각하는데 수열 중괄호 열고 해라. S의 2n-1은 공차가 빼기 3인 등차 수열이고요. 수열 S의 2n이라고 하는 것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때 A2가 1이 나와 있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A의 8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됐어? 그럼 잘 봐라. 구하는 게 A8이지?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죠. 그치? 1항부터 8항까지 하면서 1항부터 7항까지 빼면 될 거야. 근데 봐봐 얘라. 요게 무슨 말인가 하면 써보자 얘라. S1, S3, S5, S7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공차가 빼기 3인 등차란 얘기야. 됐지? 그 다음 봐봐라. 이제 이 두 번째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S2, S4, S6, S8 이렇게 나갈 때 이쪽으로 진행될 때 이 식을 더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라. 이제 결국 S8은 뭐야? S8은 S2에다가 뒤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지? 6이죠? 맞아? 여기에서 빼야지. 뭘 빼라? S1 7은요? S1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지. 근데 한 칸 갈 때마다 공차가 빼기 3이니까 요거죠. 됐어? 그럼 봐라. 이제 앞에 식에서 뒤에 식 빼줄게. 뭐 나와요? S2-S1 플러스 15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요게 뭔데라? 1, 2에서 1 빼 두 번째 항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항이. 요게 얘들아 1인 거야.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왔던 옛날 수능 문제예요. 이런 게 4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 다시라. 등차 수열은 뭐다? 공차가 간격인 수열이다. 합은 뭐다? A가 간격인 수열이다. 라고 계속 이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돼요? 얘들아, 자연스럽지 봐봐. 다시 봐봐. 아니, 구하는 게 A8이니까 S8에서 S7 뺀 거야. 근데 S8, 요 짝수 번째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요. S7, 홀수는 공차가 빼기 3인 등차래. 그러니까 S8은 뭐예요? S2에서 뒤로 3칸. 그러니까 S2 플러스 6이죠. S7은요. S1에서 뒤로 3칸이니까 S1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봐. 여기서 이걸 뺀다고 했으니까 이 파란색에서 이 파란색 빼야죠. 그럼 이제 6에서 마이너스 9를 빼니까 15죠? 그 다음 S2 빼기 S1이지. 근데 이제 요거는 1, 2에서 1 빼는 거니까 2항이잖아. 근데 2항은 나와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1 더하기 15다. 그래서 16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짱 중요한 정도의 문제가 있을 거니까 다음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알았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SN도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다음 쌤이 이제 오늘 수업 끝날 때 오늘 한 내용 다 정리해 줄게요. 그 정도만 필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야.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를 암기합시다. 얘들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어서? 1차식이었지. 그 다음 n의 개수가 공차였지. n 대신에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왔다는 말이야.
자, 그럼 이제 합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볼게요. 만약 쌤이라 일반항 A는요 6n-1이라고 할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공차 얼마야? 6이죠. 첫째 항은 5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봐. 쌤이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합은요 맨 첫 번째 얼마? 5. 그치? 그 다음 맨 끝항. 맨 끝항에 대한 n번장이야. 됐죠?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항수. 아까 했지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맨 첫 번째 항에다가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를 하자고 했으니까. 됐죠? 네. 그러면 얘들아 요 아래가 얼마야? 6n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얘랑 곱할 건데 잘 봐. n을 곱해. 어떻게 돼요?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 근데 뭐 했어? 나누기겠지? 그럼 개수가 절반이 되는 거야. 결국 결과가 아니라 3n의 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걸 외웠잖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의 합은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암기해야 돼. 돼요? 네, 그 다음 봐라. 이제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는 n의 개수가 공차였지. 근데 지금 봐봐. 쌤이 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했어요? 이 공차 6을요 2로 나누었잖아. 그러니까 3이 된 거잖아. 공차는 뭐예요? 곱해야죠. 3 곱하기 6이야. 그럼 아내가 합을 구할 때 나누기 2를 한 거니까 반대로 여기서 공차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n제곱 개수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누기 했으니까 아까 구할 때. 그쵸? 그 다음에 봐봐. 아까 이제 쌤이 그랬지? S1과 A1을 같다고. 요따 1을 넣으니까 5죠? 네, 1을 넣으니까 5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먼저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는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 n제곱 개수에 곱하기 1을 하면 공차가 나오고 그 다음 n 대신에 1을 넣으면 첫째 항이 나온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요거 안 지울게. 지금부터 왔다 갔다 해볼 거야. sn이 2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n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그럼 질문, 공차 얼마예요? 3이죠. 왜? n제곱 개수에 곱하기 2니까.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됐지? 그 다음 이제 n 대신 1을 넣어. S1 얼마예요? 1을 넣으니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2네요. 그게 얘들아 첫째 항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얘라 일반항을 바로 써야 돼. 얼마야? n에 관한 1차식이야. 공차가 3이죠? 3이야. 이따가 1 넣어 2가 나와야 돼? 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이 주어지면 합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도 구할 줄 알아야 돼.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잘 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럼 희선아 연습해보자. SN이 아니라 이번에는 AN이라 쌤이 4N 플러스 2라고 할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공차 얼마야? 4죠. 첫째 항은요? 6이죠. 그럼 이제 합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수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 얼마야? 2죠. 돼요? 그 다음 이제 n 대신 1 넣으면 6이잖아? 1 넣어서 6 나와야 돼?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은요 2n제곱 더하기 4n입니다. 됐나요? 더 해보자 연습. 봐. 쌤이 an이 만약에 8n-4라고 할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 얼마? 8. 첫째 항은요? 4. 그렇지? 그럼 이제랑 합은 뭐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수에 곱하기 2에서 8 나와야 돼? 4죠? 그 다음 이따 1 넣으니까 4지? 1 넣으니까 4네? 필요 없어. 답 끝. 이렇게 되는 거야. 4n제곱 그냥. 돼요? 또 얘들아 SN이 2n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나왔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 얼마? 공차! 빨리 말을 해! 공차! 4
첫째야 5 1번항 얘들아 됐죠? 오잉? 또 희선아 숫자 뭔가 2개 3 6 무슨 수열? 등차 공차 12 첫째 항은 3 됐어요? 희선아 이번에 쌤이 AN을요 해볼게 합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얼마? 됐죠? 그래야 샥 곱해 3인 거니까 첫째 항은 9죠? 됐습니까? 2분의 18이 9인 거니까 알겠어? 요 왔다 갔다가 잘 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죠? 진짜 문제 내보자 자, 봐, 문제가 아니라 등차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SN이 KN제곱 K-1N K-2가 나왔어요. 그때 이 수열의 10번째 항 구하래. 이상하죠? 아까 쌤 뭐랬어? 등차 수열의 합은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했지. 이게 없어야죠. K 얼마? 1이란 얘기죠. 그렇지. 따라서 SN 얼마예요? 2n 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거야. 공차 4. 첫 번째 항 3. 따라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얘라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에 왔다 갔다가 정말 잘 돼야 돼. 못 믿겠다. 다시 한번 해볼게. 알았지? 봐. 얘들아. 아니 AN이 얘들아 6n-1이야. 공차 얼마? 6. 첫째 항은요? 5. 그럼 합은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야. 여기 얼마? 3. 여기는 플러스 2. 딱 끝. 알았죠? 맞지? 그래야 이제 곱해서 6 나오고 1을 넣었을 때 5, 1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거니까. 됐나요?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등차 수열의 이론 끝입니다. 못 믿겠다. 또 물어볼게 해라. 답은? 희선아? 답은? 자, 1부터 n 플러스 2, 1부터 n 마이너스 1 남는 것은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문자로 바뀌었다고 두려워할 게 없다고. 그렇잖아. 봐봐. A1, A2 가서 A의 n-1을 지나 AN 여기까지죠? 뒤에 거는요? A1, A2 요거니까 샥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기를 좀 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라 등차 수열의 뜻은요. 그냥 쌤이 등 간격이라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이 인지야. A3 플러스 4D가 A의 7.
반대로 A7에서 4D를 뺐을 때는 A의 3, A의 7에서 A의 3 뺐을 때는 4D, A의 3에서 A의 7 뺐을 때는 마이너스 4D. 알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일반항 공식을 쓰지 말고 요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 주세요. 알았지? 다음 이제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얘들아 대칭 구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등차 수열의 등차 주광이라 부르는 거죠. 알았지? 네. 그냥 이제 뭐야? 더한 것끼리 모두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맨 첫 번째 항에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항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요, 가운데 오는 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서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네. 더한 것끼리 모두 같다. 제일 중요한 거야.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얘들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은 이렇게 해줘. 정리하면 이게 dn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인지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n 앞에 오는 애라 요 d가 나 공차죠. 그 다음에 n 대신에 1을 넣으면 첫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과 합을 그냥 한 방에 묶어서 생각해요. 등차 수열의 합은 뭐예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곱해서 d니까요. 여기는 아니라 2분의 d가 나와야죠. 그 다음 쌤 그냥 플러스 베타라고 할게요. 됐지? 그래서 이제 얘들아 여기서는 요 말이잖아요. 2분의 d 곱하기 2가 공차인 거야. 그 다음에 S1과 A1은 같으므로 얘들아 2분의 d 플러스 베타가 첫째 항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알파와 베타라는 숫자 자체는 크게 안 중요해. 그냥 첫 번째 항과 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라 합의 기호 SN이 나오면요, 우리가 이제 요거지. SN에서 지금 별로 안 중요하지만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S1은 A1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라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형태는요, 어떤 항에서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다. 그 다음 이제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주면 공차가 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운데 항을 두 번 더한 것이 양쪽 끝항을 더한 것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야. 네, 이 정도가 등차 수열 개념의 전부입니다. 알았죠? 네, 잘 복습하시고 일단은 쌤이 짱 쉬운 거 갖다 줄 테니까 그거 풀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